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디지스트 뇌과학과 김규영입니다. 혹시 디지스트를 다 아실까요? 네, 우리 학생도 디지스트를 아세요? 들어는 봤어요? 서울대는 들어봤어요? 카이스트 들어봤어요? 대구에 2011년에 지역 발전, 균형 발전을 위해서 카이스트와 유사한 대학교를 광주에 만들었고 그게 지스트고요. 그 다음에 울산에 만든 게 유니스트고 대구에 만든 게 디지스트입니다. 그래서 과기원이고요. 디지스트는 지금 학생들이 거의 국내 최고 수준의 학생들이 최고의 지원을 받거든요. 그래서 어떤 지원을 하면 제일 좋을까요? 학생들, 초등학생이 지금 대학교 가서 부모님 입장에서는 학생들이 등록금이 전부 국비 장학금이나 면제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에게 공부할 시간을 최대한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희 학생들에게는 과외할 시간조차 아까우니까 저희가 생활비로 한 달에 40만 원 정도 지급을 합니다. 최저이지만 학부생들한테 40만 원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 다른 과기원과 다르게 저희가 2학년 때 미국으로 학생들을 연수 보내주거든요. 그래서 영어 성적이 좋은 친구들의 하나지만 거의 대부분 다 영어를 잘하기 때문에 미국에 가서 여름방학 동안 연수하는데 그게 아마 제일 학생들에게 인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기 지금 보면 네, 부모님들 계시고 제가 이제 여기 와서 저도 저 망원경도 만지고 하면서 저도 드는 생각이 부모님들 여기 계시면 보통 학생들, 자녀분들 과학을 좀 잘해서 네, 좋은 학교 보냈으면 하는 마음이실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방금 이제 저는 입시를 끝냈거든요. 저희 애들 둘을. 그래서 저도 좀 그런 마음이 되게 컸지만 네, 그래서 저희 애들들 큰애는 과학자가 되고 싶어 하고 둘째는 건축학과가 되고 싶어 해서 네, 그래서 저는 2분의 1 확률로 어쨌든 제 애를 과학자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디지스트는 현풍에 있습니다. 현풍에 있는데 약간 정치적인 그런 걸로 인해서 원래는 여기 대구 그 혁신도시 쪽에 가야 되는데 제가 좀 멀리 가 있어서 안 좋은 점은 얘가 저 같은 사람이 서울로 출장 갈 때 되게 멀거든요. 근데 좋은 점은 학생들이 그 안에서 혹은 저희 교수들도 그 안에서 연구하기는 정말 국내 최고 조건이 아닐까 싶고요. 그러니까 교수들에게 하는 그런 지원도 되게 좋고요. 그 다음에 저희 연구 시설과 그 다음에 연구력, 연구 인원들이 국내에서 제일 좋은 수준이라서 네, 앞으로 제가 은퇴할 때까지 대학 안 올 것 같지만 지금 여기 있는 친구들 네, 재밌게 과학 관심 많아서 디지스트 오면 디지스트 출신들이 지금 졸업을 해서 뭐 본인들이 다 원하는 것들은 다 할 수 있을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정보통신, 뭐 전자정보 이런 쪽들은 대부분 학생들이 뭐 요새는 취직을 되게 많이 가니까 그쪽 친구들은 취직을 되게 많이 하고 그래서 삼성, 뭐 현대, 뭐 SK 가는 거가 별로 문제 없어 보이고 저희 쪽에 오는 친구들, 그래서 뇌과학과이거든요, 제가. 뇌과학과 오는 친구들은 여전히 조금 더 과학을 하고 그다음에 연구하고 교수하고 싶은 친구들이 좀 더 저희 쪽은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까 먼 것을 봤는데요. 이제 이런 생명과학, 뇌과학은 굉장히 작은 거를 들여다보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현미경 가지고 되게 많이 사용하거든요. 아까 망원경을 봤는데 그러면 저희 디지스트에 되게 특화된 과가 사실 뇌과학과입니다. 국내에서 뇌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만 이렇게 모여있는 과는 지금 저희 디지스트가 처음이었다가 이제 카이스트에서 얼마 전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뇌인지과학과라는 걸 카이스트에서 만들었고
그러니까 저희가 만든 지가 지금 이제 2011년이니까 한 13년쯤 됐고, 저희 혁신도시에 한국뇌연구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저희 디지스트를 만들면서 한국뇌연구원, 디지스트가 뇌라는 키워드로 전부 모여 있었고요. 그래서 대구에 사실은 이 뇌병원을 만드는 게 사실 대구에서의 큰 프로젝트였는데, 와, 이 병원 만드는 거는 저항이 너무 많아요. 뭐 기존에 있는 대구가 또 워낙에 종합병원이 많잖아요. 그래서 경북대니 뭐 계명대니 뭐 대구 시내에 커다란 종합병원 영남대도 있고, 그래서 대구 안에 뇌병원을 만든다는 계획은 쉽지 않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대구가 실제에 이 키워드를 되게 잘 잡았거든요. 뇌과학이라는 거를. 근데 아직도 뭐라 그럴까? 아직 대구라면 뇌라는 그 이미지가 아직도 형성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도 되게 노력을 해야 되고, 뭐 대구시와 계속 얘기도 하고 있고 하는데, 그러니까 네, 우리 학생들이 디지스 뇌과학에 들어올 때쯤이면 대구가 뇌라는 이미지로 잘 가까워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여러분들도 디지스트에 올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뇌를 연구한다고 하는데요. 이제 뇌를 연구하는 거는 사람의 이 지금 저희 머릿속에 있는 이 여기를 들여다봐야 되는데, 어떻게 볼까요? 연구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아까 별을 보는 거는 저희가 저 달, 별에 어떤 해를 끼칠 것 같진 않잖아요. 근데 저희가 뇌를 보고 싶은데 누구 뇌를 볼까요? 제 뇌를 볼까? 제 뇌를, 그죠? 제 뇌를 촬영하고 싶어요. 그러면 뇌 안에 뭐가 보일까요? 그런 질문이거든요. 뇌를 어떻게 들여다볼까? 그래서 뇌를 들여다보는데 되게 많은 사람들이 되게 다양한 방법으로 들여다봐요. 저는 어떻게 보냐면 여기에 예쁜 꼬마선충이라는 거를 가지고 뇌를 들여다봅니다. 예쁜 꼬마선충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벌레거든요. 조그만 벌레고요. 그 벌레를 통해서 이제 뇌를 들여다볼 건데, 저희 이제 아버님, 어머님, 다음에 우리 어린이들 전부 이제 이 머릿속에 뇌가 있죠. 근데 뇌를 보려면 뇌에 여기 지금 스컬이라고 하는 이 뼈가 뭐 두개골 있죠. 이걸 벗기면 이 안에는 이와 같게 생긴 뇌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뇌에서 우리가 생각도 하고 어떤 결정도 내리고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게끔 해주는 게 다 뇌에서 하는 건데, 뇌에서 그거를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싶은데 뇌를 딱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저걸 가지고 이제 어느 부분이 어떻게 작동하고 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제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여전히 어떻게 생겼냐면 그냥 두부 같아요. 두부. 얘가 뇌고요. 그래서 뇌는 우리가 모든 정신과 육체를 관장하는 그런 기관이고, 아주 고대 시대에는 우리 생각을 심장에서 한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고, 하지만 지금 여러분 우리 학생들도 다 알죠. 뇌에서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몸무게가 제가 한 65kg 정도 되는데 저희 1.5kg이 뇌고요. 아령 정도만한 무게고요. 아버지의 몸무게 한 2%쯤 되고 대부분이 물이거든요. 그 다음에 지방 10%, 단백질 8%. 두부 같아요. 저 뇌를 저희 잼 발라 먹는 칼로 이렇게 자르면 잘려요. 되게 부드러워요. 그래서 이 두개골로 감싸고 있고요. 이제 저 뇌에서 우리가 이제 신경을 들어봤어요? 우리 신경세포라는 거 들어봤어요? 뇌라는 거는 커다란 덩어리고 그 안을 이제 저희가 막 들여다보면 뇌에는 여러 가지 세포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세포가 신경세포죠. 신경세포. 그래서 얘를 셀 수는 없어요. 근데 대충 어느 영역에 뇌에 있는 신경세포가 몇 개쯤이라고 알고 저희가 뇌 전체로 보면 1000억 개의
세포가 있거든요. 1000억 개. 사람의 뇌는 1000억 개의 세포가 있고요. 저거를 1초에 하나씩 사면 3171년 걸린대요. 그러면 엄청 많은 숫자죠. 제가 연구를 사람의 뇌를 가지고 사람의 뇌의 신경세포가 몇 개인지를 알고 싶어서 세기 시작하면 제 살아있는 동안 못 세는 거예요. 네, 3000년 걸리니까 1초에 하나씩 세면 엄청나게 많은 숫자고요. 그 다음에 뇌의 일부를 빼고는 한 번 파괴가 되면 재생이 안 되죠. 신경세포는. 그거는 신경세포가 갖고 있는 특성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뇌과학을 연구를 하면 결국에는 이 뇌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 안에 어떤 신경세포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뇌과학자들이에요. 누구죠? 혹시 알죠? 본 적 없어요? 되게 유명한 화가인데? 응? 맞아요. 네, 빈센트 반 고흐죠. 이분이 이제 돌아가셨을 때 되게 많은 우울증 뭐 이런 걸로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셨다고 하고, 누구죠? 그죠? 네, 스티븐 호킹이죠. 그래서 루게릭병을 앓으셨는데, 네. 다 지금 뇌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었고, 점점 저희 나라가 점점 잘 살고 전체적으로 건강이 중요해지고 점점 오래 사니까 예전에는 없었던 그런 걱정들, 특히나 이제 점점 노인성 그런 장애들이 생겨나면서 점점 오히려 지금 암에 걸려서에 대한 공포보다, 왜냐하면 요새는 암에 걸려서도 웬만하면 치료가 많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제가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제가 암에 걸렸다고 했을 때 그렇게 죽을 것 같진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더 걱정은 이제 제가 좀 더 나이 들면서 이제 치매나 파킨슨이나 올까봐. 이건 아직 특정한 약도 없고 치료 방법도 없어서 점점 더 이런 뇌과학에 관심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은 2013년에 이제 벌써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은 뇌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겠다라고 해서 뇌 프로젝트가 작동하고 있고요. 한국은 원래 되게 약간 앞서가지는 못해도 따라가는 거는 지금 여전히 잘하니까,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뇌과학 프로젝트 발족하자마자 한국도 되게 빠르게 뇌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사람의 뇌를 들여다보는 거는 예전부터 되게 어려웠어요. 점점 더 어려워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 이게 사람을 가지고 연구 대상을 하는 거는 오히려 2차 세계대전 때 그때 일본, 독일에서 그런 했던 실험들 이외에는 지금은 사람 가지고 실험을 할 수는 없고요. 사람을 뇌를 들여다볼 수는 있죠. 그게 MRI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영상 방법으로 보는데, 저희가 사람 뇌를 열어서 그 안에 있는 어떤 부분을 자극하고 그 부분을 아주 세포 단위로 이미징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저희 뇌는 되게 궁금하고,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러면 우리 뇌를 연구를 하는데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 해서 이런 뇌 연구가 말고 기존에 계속 많은 그런 생명과학이 발달하면서 이 사람이 작동하는 게 쥐와 작동하는 게 되게 비슷하네. 쥐의 생명체에서 일어난 일들이 사람에게도 되게 비슷하네. 심지어는 더 작은 동물, 이 날아다니는 초파리 연구하시는 분들도 되게 연구 잘 하시는데, 이 날아다니는 초파리를 보니까 초파리도 사람하고 비슷한 면이 되게 많네. 그 다음에 제가 연구하는 예쁜 꼬마선충이라는 애도 사람하고 되게 비슷한 게 많네.
하고 제가 대학교 학부 2학년을 상대로 유전학을 가리키는데요. 혹시 유전자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유전자 들어봤어요? 유전자가 어떤 거냐면 사람의 몸을 구성하고 작동하는 단백질이 필요한데요. 이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우리 몸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DNA라고 하는 물질이 유전자를 구성하는데 사람이 움직이는데 아까 그 단백질이라는 게 몇 개 정도가 필요하냐면 그 단백질을 만든 유전자가 2만 개예요. 2만 개로 가지고 사람이 작동해요. 근데 초파리가 몇 개 유전자로 작동하냐면 15,000개 유전자로 작동해요. 예쁜 꼬마손충은 눈에도 안 보이거든요. 1mm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저도 노안 때문에 거의 잘 안 보이는데 저희 학생들은 되게 잘 봐요. 1mm거든요. 그럼 얘네들 가지고 작동하는데 얘네도 2만 개 유전자가 필요해요. 사람도 2만 개 유전자로 우리가 작동하는데 예쁜 꼬마손충도 2만 개고요. 그 중에 4분의 3인 유전자가 기능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람의 뇌를 연구하고 싶은데 실험실에서 너무 연구하기도 어렵고 연구는 보통 대학원생들이 주로 하거든요. 대학원생들은 박사 5년 동안 받아야 돼요. 5년 동안 받으려면 시간이 되게 중요해서 사람의 뇌를 열어서 그 안에 있는 거를 들여다보고 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이런 모델 동물이라는 걸 가지고 이제 실험들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쁜 꼬마손충을 연구를 하고요. 영국의 시드니 브레너라고 하는 과학자인데요. 이분이 우리 예쁜 꼬마손충 연구를 하자라고 하셨던 분이고 그래서 이분이 예쁜 꼬마손충 연구자의 대부세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게 비디오를 틀어주실래요? 이게 예쁜 꼬마손충이거든요. 뭐 같나요? 지렁이 같죠? 지렁이 같죠? 그러니까요. 저 지렁이 같은 애를 연구하면서 무슨 사람의 뇌를 연구를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을 드실 것 같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눈에 안 보여요. 1mm 하얀 그 먼지 같거든요. 근데 저 먼지 같은 애를 아까 그 시드니 브레너라고 하는 분이 노벨상을 받으셨는데 저분이 이걸 가지고 우리 뇌를 연구하자라고 하셔가지고 왜 그러셨을까?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그 꼬임에 빠진 저와 같은 과학자들이 전부 다 달려붙어서 이 예쁜 꼬마손충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먹고 어떻게 소화하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됐고 그래서 예쁜 꼬마손충을 연구를 하는데요.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아까 보면 얘가 되게 투명하거든요. 사람의 뇌 연구하기가 제일 나쁘고 그다음에 쥐나 초파리 가지고 연구하기 나쁜 중 하나는 들여다보기가 힘들어요. 들여다보려면 죽여야 돼요. 초파리를 마우스를 죽여야지 머리를 하고 뇌를 열 수 있으니까. 근데 예쁜 꼬마손충은 투명해가지고 그 안이 훤히 들여다보여요. 그게 제일 장점이고 저같이 뇌과학을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막 저희가 생각하고 움직일 때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 건지를 보기 위해서 예쁜 꼬마손충의 그런 장점이에요. 되게 투명하다는 거. 그래서 아까 시드니 브레너라는 분이 2002년도 노벨상을 받았는데 저 예쁜 꼬마손충 연구를 가지고 노벨 생리의학상,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의학에 큰 공헌을 한 그런 공로로 주는 노벨 생리의학상을 몇 명이죠? 하나, 둘, 셋, 넷, 다, 8명이 받으셨어요. 되게 의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저 눈에도 안 보이는 작은 벌레 연구해서 저걸 연구했다고 왜 노벨 의학상을 주지?
제가 어떻게 우리 몸, 우리 병 치료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 거지? 라고 하고, 작년도에 노벨 두 분이 받으셨어요. 빅터 엠브로스라고 하는 분하고 게리 럽큰이라고 두 분이 노벨상을 받으셨는데, 올해 받자마자 작년 12월에 받았죠. 작년 12월에 받았고 올해 2월에 한국에 오셨어요. 빅터 엠브로스가. 진짜 요새는 되게 제가 봤을 땐 신기한 세상에 살고 있는데, 빅터 엠브로스가 노벨상을 받으면, 사실 노벨상 받으면 엄청나게 저분을 모시기 힘들거든요. 주가가 막 올라가가지고. 근데 저분이 한국으로 오신 이유가 BTS 때문에 오셨어요. 저 사모님이 BTS를 너무 좋아하셔서 남편이 한국에서 초대를 받으니까 우리 가자 해서, 저분이 지금은 75쯤 되셨거든요. 사모님도 73쯤 되셨는데, 저희가 인천공항에서 픽업해서 다음날 빅터 엠브로스를 모시고 학회를 했는데, 사모님이 72이고 어떻게 보면 할머니시잖아요. 근데 혼자 인천 송도의 호텔에서 혼자 지하철을 타고 홍대로 가서요, 홍대 BTS 투어를 다 알아보셔가지고 아침 8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루 동안 하는 BTS 투어를 다녀오신 거예요. 갔는데 전부 같이 있던 사람들이 여학생들도 되게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초대를 해서 오신 게 아니라 오히려 BTS 덕을 크게 받고 되게 희한한 세상에 저는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의 BTS 요새는 캐대헌이 너무 유명해가지고, 그래서 한국이 되게 잘 나가는데 이제 과학도 엄청 한국 잘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노벨상을 받으면 한국에서 노벨상 언제 나오는지, 이제 문학상은 나왔는데 과학상 언제 나올지 항상 저희들한테 물어보고, 안 받으면 되게 비난하고, 한국에서 내는 연구비 되게 많은데 도대체 뭐 하는 거냐라고 하는데, 보통 이분이 노벨상 받는데 한 30년 걸리셨거든요. 30년 좀 걸리니까 제가 30년 전에 저희 학교 다닐 때 그때 한국의 과학 수준은 거의 전무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수준이 높아서 죄송하지만 앞으로 한 20-30년 더 걸리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중국이 과학, 특히 뇌과학이 엄청 발전하고 있는데요. 지금 사람을 못 보면 저희가 아까 쥐 보잖아요. 근데 보고 싶은 거는 사람이에요, 결국. 그러면 조금 더 사람과 똑같은 동물이 뭐가 있을까요? 원숭이. 그죠? 원숭이를 보고 싶은데 미국은 원숭이 보기 되게 힘들어요. 한국도 힘들어요. 선진국들은 동물 그런 윤리 문제로 원숭이 갖고 실험을 못 해요. 중국은 지금 다 원숭이 갖고 실험을 해요. 그래서 지금 저희 학생들도 이제 앞으로 미국에 공부하러 가는 게 아니라 중국을 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위에서 열심히 보는 거를 가지고 여러 가지 약을 만들었었는데, 그 약 만든 게 작동 안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여전히 쥐와 사람과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숭이로 만들면 더 좋을 것 같은데, 한국도 원숭이 갖고 실험하기 어렵고 미국은 더 어렵고, 근데 중국은 지금 그런 제한도 없고, 중국 남부 가면은 아직도 원숭이를 잡아다가 그냥 실험도 할 수 있고, 미국이 이번에 관세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것 중에 하나가, 미국도 원숭이 실험을 하고 싶은데 그 원숭이들 전부 중국에서 사왔거든요. 그거 다 막히면 미국은 더 연구력이 떨어질 것 같아요. 오히려 중국이 그러면 저 원숭이들을 자기네가 다 갖고 있으면, 이제 중국의 과학, 특히 이런 뇌과학은 앞으로 30년 지나면 아마 노벨상은 다 중국에서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왜 이 예쁜 꼬마 선충을 가지고
어떻게 노벨상을 받았는지 제가 하나 예를 드릴게요. 되게 쉬워요. 되게 쉬워요. 이 영상을 한번 틀어봐 주실래요? 이게 예쁜 꼬마 선충 알이거든요. 얘가 뱃속에서 이제 수정을 하면 수정한 알이 밖으로 태어나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 아까 시드니 브레너라는 분이 예쁜 꼬마 선충 가지고 우리 연구를 하자고 해서 제일 먼저 꼬임을 당한 사람이 MIT에 박사 받은 2명이에요. 이 친구들이 이분들이 되게 똑똑하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시드니 브레너 방에 가서 그럼 저희가 뭘 할까 했더니 이 예쁜 꼬마 선충을 보여주면서 얘네가 알 낳잖아. 알 낳거든요. 그 알을 현미경에서 봐. 그래가지고 그 알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봐볼래? 해서 그거를 본 공로로 노벨상을 받았어요. 되게 쉽죠? 되게 쉽죠? 이거 그냥 이걸 보는 거거든요. 아까 뭐 부모님들도 예전에 생물 배웠을 때 이제 수정란부터 시작해요. 수정란이 2개로 갈라지고 4개로 갈라지고 8개로 갈라지면서 이제 쭉 분열 발생하면서 이런 성체가 되는데 예쁜 꼬마 선충도 똑같이 하나의 알서부터 수정란이 2개, 3개로 막 분열되면서 이제 보면 슬슬슬슬 이제 그런 지렁이 모양이 생기죠. 이걸 보고 이거를 논문으로 써요. 예쁜 꼬마 선충의 알이 하나에서부터 2, 4개 된다라고 쓰고 이게 노벨상을 받았어요. 노벨상을 아무나 주는 게 아닐 텐데 이게 어떤 의미라서 이걸 노벨상을 줬을까? 저 분이 이거 보는 데는 3일 걸리거든요. 3일 동안 내가 현미경 앞에 앉아가지고 저 예쁜 꼬마 선충 알이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관찰해서 노벨상을 준다 그러면 다 할 수 있겠죠.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쉽고 그럼 내가 하지. 내가 할 걸. 이때 요 장소에 누군가가 한국 사람이 있었으면 노벨상 받았을 텐데. 일은 너무 쉬워요. 근데 여기서 뭘 찾았냐면 이제 하나가 2개 되고 쭉 하다 보니까 이제 막 알이 깨어났을 때는 세포가 558개 세포네. 그 다음에 다 자랐을 때는 959개 세포네로 예쁜 꼬마 선충은 959개 세포밖에 없어요. 1000개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셀 수 있는 거지 이렇게 1000개. 그래서 하나, 둘, 넷, 여덟 막 그리면서 1000개가 나오네라고 처음 밝혔고 그러면서 뭘 알게 됐냐면 하나의 예쁜 꼬마 선충을 쭉 하나, 둘, 넷을 3일 동안 보고 그 다음에 다음 예쁜 꼬마 선충을 또 3일 봐요. 또 다음 거를 3일을 봐요. 하면서 예쁜 꼬마 선충이 2개, 4개로 변하면서 959개의 세포가 되는데 뭘 알게 됐냐면 이렇게 그려나가다 보니까 3일 동안에 둘째 날 10시에 내가 그리다가 보니까 이 세포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 없어지지? 세포가 죽는 것 같아. 없어지는 거야. 그 다음에 그 다음 벌레를 가지고 실험해 봤더니만 똑같이 둘째 날 10시 몇 분에 또 이 세포는 없어져요. 세 번째 벌레를 가지고 봤더니만 또 똑같은 날 똑같은 시간에 이 세포는 없어져요. 이 연구 전에는 우리가 세포가 죽는 거는 세포가 어떤 상처를 받아서 아니면 어떤 약 때문에 이렇게 세포가 죽는 줄 알았는데 이 세포가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어떤 의미인 줄 알아요? 세포가 모든 동물에서 모든 예쁜 꼬마 선충에서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시간에 세포는 죽어요. 그럼 이 세포는 죽을 운명이 정해진 거죠. 얘가 약을 치거나 어떤 상처를 입거나 하지 않았는데 그냥 그 시간에 죽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몸이 태어나서
발생하는 과정에 어떤 세포들은 그 시간, 그때, 그 장소에서 죽게 되어 있구나 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그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암세포는 잘 안 죽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뇌에 있는 세포들은 치매 이럴 때 세포들이 죽어요, 빨리.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세포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원할 때 죽이거나 살리거나 하고 싶은데 그 기작을 처음 밝힌 거예요. 그래서 이게 프로그램 되어 있고 그럼 이 프로그램을 우리가 조작할 수 있으면 우리 세포를 살리거나 죽일 수 있겠다라는 개념을 처음 만들면서 이게 세포 사멸이 프로그램 되어 있다. 그래서 프로그램드 셀 데스라고 하는 개념이 처음 나왔고 이게 나와서부터 암세포가 이렇게 죽고 우리가 이렇게 살려야겠다. 그 다음에 우리는 뇌세포를 이렇게 죽이고 이렇게 살려야겠다라는 게 처음 나왔어요. 그래서 노벨상을 받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가 하나가 이분이 노벨상을 받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 연구를 하면서 내가 그거를 찾아내야지 라고 연구를 한 게 아니에요. 이분은 그냥 예쁜 꽃선충이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자라지? 라는 되게 너무 쉬운 질문을 가지고 그거를 보려고 해서 봐보니까 이런 걸 찾은 거죠. 그래서 저희 과학자, 특히나 이 과학원에 있는 과학자들은 되게 기초 연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호기심 가득한, 그러니까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초등학생들처럼 호기심이 가득한 것들을 해결해 나가면 과학으로 이런 생각지도 못한 발견을 할 텐데 아쉽게도 저희들은 계속 그 정부에서 이런 연구를 해라 저런 연구를 하라고 해서 저희가 이걸 빨리 깨야지 저희도 또 좋은 이런 노벨상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을까? 이 실험이 영국에서 한 거고요. 영국의 그 MRC라는 데가 원래 노벨상을 쏟아내는 그런 기관이에요. 왓슨 크릭 DNA를 찾은 왓슨 크릭이 전부 MRC 소속들인데 캠브리지 대학에. 근데 그분들이 그 캠브리지 대학에서 야, 니네 저런 예쁜 꽃선충 저거는 뭐야? 저런 걸 왜 연구를 해? 그 다음에 MRC라고 영국 정부에서 그런 거에 돈 안 줘 했으면 이런 성과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점점 어렸을 때 했던 그런 재미있는 호기심들이 지금 그걸 다시 들여다보면 지금은 그런 연구를 해야지 좀 더 노벨상에 근접하지 않을까? 혹시 뭐가 제일 궁금한 거 없어요? 되게 초파리는 근데 지금 그냥 다다이는 초파리에게 되게 작은 초파리거든요. 그럼 걔는 뇌가 보이죠. 예쁜 꽃선충은 밀리미터보다 더 작아요. 마이크로미터 수준이면 현미경 아니면 못 봐요. 근데 뭐 부모님들도 저희 어렸을 때 뭐 신기했던 생명 현상, 개구리, 무슨 두더지, 뭐 글쎄 그런 거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하면 할 수 있는 세상이 됐거든요. 지금처럼 모델 동물이 아니고 요새는 유전자 그런 조작 기술이 되게 좋아지면서 이제 우리가 옛날에는 다루지 못했던 어떤 동물들을 다룰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런 재밌는 아이디어 없으세요? 어렸을 때 살면서 지금까지 살면서 뭐 저건 왜 저럴까? 지난주에 예쁜 꽃선충 가지고 연구를 제일 잘하는 앞서 나가는 부분 중에 하나가 노화 연구예요. 노화 연구를 하려면 쥐 가지고 연구를 해요. 쥐는 3년 살거든요. 그러면 쥐의 노화 과정을 늦춰서 쥐를
2배 더 살게 하려면 6년 걸리죠. 만약 그런 쥐가 있으면. 근데 저희 아까 대학원생이 5년 동안 졸업을 해야 되는데 쥐 가지고 노화 연구를 하다가는 졸업을 못해요. 그 다음에 저희 같은 교수들도 보통 연구비가 3년, 5년 사이클로 돌아가는데 노화 연구를 해가지고 이 사이클에 맞추기면 연구비를 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쁜 과선충은 21일이거든요. 21일 짧죠. 한 달이면 봐요. 그래서 2달 오래 그러니까 예쁜 과선충을 연구하는 연구자가 장수하는, 오래 사는 예쁜 과선충을 찾아서 연구를 했고, 이것도 이제 노벨상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연구를 되게 장점을 갖고 있는데, 한 달밖에 안 사니까. 근데 최근에, 지난주에 사이언스라는 잡지에 논문이 났는데요. 와, 진짜 놀라운 일이에요. 노화를, 제가 그 논문을 보면서, 와, 잘하면 저희 4배 더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네이키드 모울 렛이라고 하는 벌거숭이 두더지가 있거든요. 벌거숭이 두더지가 아마 이제 기사에 날 텐데 벌거숭이 두더지인데 쥐랑 비슷하거든요. 쥐는 아까 3년 살잖아요. 얘는 40년 살아요. 근데 되게 비슷해요. 쥐랑 두더지랑 다 비슷한데 왜 얘만 40년 사는가를 연구를 했고 이제 유전자 조작 기술이 좋아져서 이 네이키드 모블 두더지를 가지고도 이제 유전자 조작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하나의 유전자를 찾았고 그 유전자가 사람하고 쥐는 다 한쪽으로 다 똑같은데 얘만 그 유전자가 달라요. 그 유전자만 다른데 이 다른 유전자 하나 때문에 그렇다는 게 중국에서 이제 논문이 나온 거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마우스 유전자를 바꿔봤더니 마우스가 오래 사는 거예요. 사람도 똑같이 유전자를 갖고 있거든요. 그 유전자를 갖고 있고 쥐와 똑같아요. 사람 유전자는. 그래서 이 유전자를 아마 중국에서 이제 멍키 가지고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능해지면 제가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보면 약간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4배 더 살면 400년 사는 건데. 네, 그 논문이 지난주에 나왔어요. 그래서 예쁜 꼬마 선충이 갖고 있던 그 장점이 이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유전자 조작 기술이 좋아져서 특히나 중국에서는 그런 동물 윤리가 거의 없기 때문에 거기서 막 실험을 하고 있어서 예전에 진짜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예쁜 꼬마선충을 가지고 하느냐에 여전히 장점 중에 하나가 있는데 얘는 아까 1000개의 신경 중에서 300개의 신경이 뇌고요. 이분도 노벨상을 받을 건데 처음으로 어떤 동물에서 이 뇌에 아까 두부잖아요. 두부를 잘 보면 걔가 세포로 되어 있는데 그 세포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1000억 개 세포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는 게 꿈이에요. 뇌과학자들은. 그게 어떤 의미냐면 서울의 지도를 잘 만드는 거. 예전에는 서울의 지도가 없었을 때도 있었잖아요. 그렇게 지금 우리 뇌에 있는 신경세포들에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지도를 만드는 게 꿈인데 예쁜 꼬마선충은 작고 숫자가 많지 않아가지고 86년에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든 뇌지도를 예쁜 꼬마선충은 처음으로 이제 보였고 그래서 저희가 그 뇌지도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아니까 그러면 그 뇌지도 안에서 신경세포들이 뇌는 회로니까 그 회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열심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 회로가 어떻게 작동되는 거를 우리가 먼저 발견하고 그러면 쥐갖고 연구하시는 분이 너무 어려우니까 쥐는 이 회로 보는 게 그러면 우리가 갖고 제시한 어떤 가설과 어떤 그 법칙들을 쥐에서 적용하고 쥐에서 그게 작동하면 이제 사람한테 적용하는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은 사람의 뇌에서 어떤 작동하는 일을 알기 위해서
저희는 정말 간단한 그런 신경 회로가 있는 동물에서 얘가 어떻게 신경회로가 작동하는지를 저희가 밝혀내면 이걸 가지고 쥐하시는 분들이 적용해보고 사람하는 분들이 적용해서 그런 아이디어와 그런 법칙들을 저희가 제공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하신 분이 처음 이제 노벨상을 받으실 거고, 그래서 지금 AI가 한창 지금 되게 중요하죠. 예쁜 꼬선충의 아까 그 뇌 지도를 그냥 기판 위에다 올려놓고 그대로 구현을 하면 해가지고 로봇을 만들었거든요. 벌써 한참 전에 만들었어요. 이걸 눌러주시면 그래서 예쁜 꼬선충의 뇌 로봇이에요. 그래서 저거는 저 프로그램화를 할 때 어떤 임의적인 프로그램화하는 게 아니라 예쁜 꼬선충의 302개 신경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구현해서 그 302개 신경이 로봇에 어떻게 배치되어 있느냐를 구현하면 로봇이 예쁜 꼬선처럼 움직여요. 그래서 제가 예쁜 꼬선충이 이게 앞에 가다가 뭔가 부딪히면 뒤로 물러나거든요. 그게 그냥 프로그램화하면 이 로봇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신경회로가 이렇게 프로그램이 되면 이렇게 생겨 먹으면 얘가 그냥 이렇게 되는구나 인 거예요. 어떤 식으로 사고를 해서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프로그램상에 되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거고요. 아까 이 망원경은 멀리 있는 걸 보고 우리는 되게 작은 거를 봐요. 되게 작은 걸, 네. 네, 되게 작은 거를 보는데 이건 플레이가 안 되나요? 이게 예쁜 꼬선충을 이제 400배로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가 신경세포 하나예요. 신경세포 하나고 이제 저 신경세포 하나가 냄새를 얘가 팝콘 냄새 제일 좋아하거든요. 팝콘 냄새를 왜 좋아하냐면 얘가 음식이 박테리아 썩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그 냄새인데 그래서 제가 팝콘 냄새를 주면 어떤 신경세포 하나가 이렇게 반짝거리죠. 저게 신경세포가 반응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쁜 꼬선충의 302개의 신경세포가 어떤 자극을 줬을 때 저희가 실시간으로 살아있는 채로 살아있어요. 아까 투명하다 그랬잖아요. 투명하니까 가능해요. 살아있고 냄새를 주면 얘가 움직이면서 302개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지금 다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제가 움직일 때 제 머릿속에 어떤 것들을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제가 이렇게 뭐 EEG나 이런 전기 신호를 보는데 그게 되게 아주 정확하진 않거든요. 근데 얘는 정확하게 어떤 하나의 신경세포가 반응하는 걸 보이는데 뇌과학의 하나의 목적은 우리가 뇌에 있는 그런 질병들을 치료하는 거가 하나의 목적이고 또 하나의 목적은 뇌의 신경들의 기능을 우리가 바꾸고 싶은 거죠. 부모님 입장에서는 우리 애한테 어떻게 하면 공부 잘하게끔 할 수 있을까? 그죠? 그러다가 학생들이 조금 더 지금도 그럴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저 여자친구 예쁜 여자애 혹은 저 나쁜 남자애를 내가 제 뇌를 조종할 수 있을까? 나 저 여자애가 마음에 드는데 쟤를 내가 좋아하게끔 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이 사실상은 지금 다 구현되어 있어요. 되게 무섭거든요. 뇌과학의 그 끝판왕은 제가 리모컨으로 누군가를 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기술은 지금 다 구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사람하기 못하니까 중국에서는 다 아까도 원숭이 가지고 다 해요 지금. 그래서 어떤 기술이냐면
이것도 노벨상 다 예약해 놓은 그 기술인데, 두 가지 빛만 있으면 돼요. 파란 빛하고 노란 빛. 그래서 파란 빛을 쪼면 뇌에 있는 신경세포 하나를 조작해서 그 신경세포가 파란 빛을 쬐면 얘가 활성화가 되고, 노란 빛을 쬐주면 활성이 없어져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막 교수 됐을 때 이 기술이 나왔고, 예쁜 꼬마선충의 움직이는 신경에다가 그 움직이는 신경을 조작해서 얘가 노란빛을 쬐주면 스탑 빵 이렇게 예쁜 꼬마선충을 처음 대상으로 이 실험을 해가지고, 와, 예쁜 꼬마선충을 어떤 신경세포를 활성을 없애면 얘가 못 움직이네 라는 걸 알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과에 오신 교수님들은 이제 마우스를 가지고 실험을 하시는데, 이호상 교수님은 마우스 뇌에 있는 특정 영역에 있는 세포들을 활성화하니까, 파란빛을 딱 누르니까 마우스들이 서로 잡아먹으려고 난리예요. 막 공격성들이 막 엄청 세져가지고 서로 물어뜯고 난리고, 그 다음에 저희 최한경 교수님이 하시는 거는 이 마우스에다가 잠재우는 거예요. 그래서 노란빛을 딱 주면 마우스가 잠이 들고요. 파란빛을 딱 주면 잠이 깨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지금 전 세계 미국이랑 한국에 있는 뇌과학자들은 이 마우스의 어떤 영역의 어떤 세포들이 얘를 활성화시키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얘를 억제시키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지금 다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영역을 활성화시킬 때 내가 운동을 하고, 그다음에 어떤 감정이 생기고, 이런 것들을 지금은 놀랍게도 다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과연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멍키에서 구현하고 있고,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진짜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저희 뇌에 있는 어떤 세포들을 자극하거나 조작해서 우리의 행동과 심지어 감정도 조절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뇌과학의 발전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생각보다 되게 발전되어 있고요. 이 기술을 우리에게 적용할 날도 사실 머지 않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저는 예쁜 꼬마선충을 가지고 사람이 하지 못하는 실험들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고, 여전히 네, 저희 디지스트 학생들, 저희 방에 있는 대학원생들이, 네, 제가 맨 마지막으로 가면 제가 더 준비한 건 있는데, 저 맨 마지막으로 가볼까요? 맨 마지막에 저희 방에 여전히,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제 이런 연구가 여전히 관심이 있어서 저희 방에서 일하는 친구들이 포닥 3명하고 박사 한 12명쯤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을 가지고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조금 더 사람의 뇌를 이해할 수 있게끔 하도록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예정된 시간이 돼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